여기 지문 중에 환지처분 나오죠? 이 동네들은 거의 나오면 좀만 집중하면 틀린 게 보여요. 여기서 틀리는 거예요.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공사 끝났다 그러면 관보나 공부에 공고한다 이런 말 나오죠. 고시하고 공고하고 열람케하고 이 지문들은 다 맞아요. 우리 주민들이 없으면 개발법 안 돌아가니까 모든 행정법이.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60일 내 환지처분 맞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 지정권자는 직접 하면 공고하고 60일 내. 이런 것들을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환지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를 받은 자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취득한다. 맞는 말이죠? 평면적으로 토지를 받든 입체적으로 건물을 받든 내 것이 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이렇게 나오죠.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자,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끝난 때 소멸합니까? 보이죠, 이제? 보여요. 소멸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어도 오늘 환지처분하면 내일이 끝나는 날 말이 안 되잖아, 하루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그런 지문들은 계속 써먹어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 틀린 것은 이번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만들 이거 수도 없이 했어요. 그죠? 8,000번 한 것 같아요. 환자들, 시군구, 환지에 짓고 환자들, 시군구,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의견서 제출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 지문은 다시는 안 나옵니다만 좀 욕먹을 지문이었는데 4번 보세요. 이 지문은 아주 단골이죠.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공사 끝난 땅이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종전 토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내 땅이죠. 사람 몰라면 등기해야 되잖아. 시행자가 일괄로 등기 촉탁 신청이란 말 나오는 거예요. 14일에 통지하고 촉탁 신청. 자, 이 지문은 왜 틀렸냐면 이 나쁜 놈들이에요.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이란 말 나왔죠. 그 최초 환지 계획의 인가시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인가 신청시라고 두 글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것은 객관식이라고도 할 수 없는 지문이에요. 저건 나쁜 놈 변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알고 있냐면 완전 저거는 말장난친 거잖아요. 그래서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 평가액은 최초 환지 계획의 인가시를 기준으로 인가 신청이 아니고 인가시를 기준으로 정하고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4번 지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늘상 나오는 거예요. 30회 때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 사업. 자, 이 지문 또 나오죠.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고 며칠 내 근데 60일 내 환지처분 하면 되는데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래요. 신청할 필요 없죠.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 환지처분 하면 돼요. 2번 지문도 보면 예를 들어서 둘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된대요. A구역, B구역으로. 그럼 구역별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보류지를 정할 필요 없겠죠. 근데 사업비와 보류지는 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해야 하며 환지계획 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자, 어쨌든 모르는 지문도 이런 식으로 없다 뭐 이런 말 나오면 억지로 만든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 이상 환지계획 구분되면 사업비 보류지는 구역별로 따로따로 책정하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는. 그 다음에 조성토지 가격인데 보세요. 조성토지라고 돼 있죠. 새로 조성을 했는데 공시지가를 하나요?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죠. 감정평가 새로 해야지. 공사 돈 들여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종전 땅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땅을 상수익할 수 있다? 알겠죠, 이제? 내가 원래 이 땅 가지고 있다가 옆에 땅 예정받으면 옛날 땅의 임차권자도 옮겨져야 되잖아요. 예정지에 가서 상수익하고 종전 땅은 더 이상 상수익할 수 없다라고 해요. 문장 딱 보면 막 읽은 게 틀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자, 환지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는 거 맞잖아요. 입으로 떠들면서 해놔야 되는 거예요. 환지계획에는 환지 설계가 들어가야 되죠. 설계 들어가야죠. 환지 설계, 관리처분 계획, 분양 설계.
환지 설계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리지 명세, 입체 환지하기로 했으면 입체 환지용 구분 건물의 명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쭉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30일에 또 환지 방식. 여기서 보세요. 환지 방식이란 말을, 환지 처분 2단계 온 거잖아요, 지금. 1번 지문 봐봐요. 여기 걸 내는 거, 여기 거. 아, 이거 괜히 지웠네. 이거 개발 계획이죠, 이거. 개발 계획을 지정권자 짜잖아요. 이거 짤 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소유자 동의 얻어야죠. 면적이 얼마? 3분의 2와 총수 동의 얻어야 된다고. 무슨 계획 짤 때?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할 때는 동의 안 받고도 개발 계획 짤 수 있잖아요. 이 지문 맨 앞에 나오는 걸 여기다 갖다 붙였지. 지정권자는 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면 토지 소유자 이런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앞에 수도 써먹고 뒤에 가서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진짜 알겠죠, 이거?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되면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이 충당하려고 사용 수익해 하거나 미리 처분할 수도 있다. 자, 지역권. 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맞죠? 아까 다음날 끝나는 때 써먹은 걸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는 시행 규정을 만드는 거 맞죠? 이건 논점이 그거예요. 자, 조합이 할 때는 뭘 만들고? 정관. 토지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규약. 지자체가 할 때는 시행 규정. 자, 5번 지문 한번 잘 읽어보세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 변경할 때도 인가받죠? 경미한 변경은 변경 인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인가받은 환지계획 내용 중에 종전토지 합필, 분필이란 말 나왔죠? 로 환지 명세가 변경될 때도 변경 인가 받아야 돼요? 여기 기억나죠? 분필, 합필. 어쨌든 내 땅이잖아요. 그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경 인가 안 받는 거 얘기하잖아요. 자, 합필을 한다. 자, 13번, 14번 땅. 100평. 합친다. 200평 되는 거죠. 그러면 둘이 합치면 지분 설정은 몇 번째 땅? 13번째. 선순위 지분으로 가야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자를 수 있죠. 그럼 14로 가면 안 되지. 13의 1. 14는 영구 결번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합필을 하든 분필을 하든 내 것이잖아요. 100평짜리 2개 받기로 한 걸 합쳐서 200평 하나 받기로 한다. 200평을 100평 나눠서 받기로 한다. 같은 거잖아요. 변경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땐 변경인가 안 받아도 된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다른 질문들 보면 또 32에 틀린 것은 특별한 경우 2번 잘 보세요.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면적이 넓은 토지란 말 나왔죠. 예를 들어 바둑판식으로 구획정리 사업하는 게 환지거든요. 기준 필지를 100평으로 만들긴 했는데 기준 환지받을 땅보다 더 큰 땅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감환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큰 땅 가지고 있는데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돼서 제외시켜 버릴 수 있나요? 너 왜 그렇게 큰 거 가지고 있냐? 안 돼, 너는. 이건 안 되지. 과소 토지는 100평을 받을 건데 12평밖에 안 돼. 정환지 하겠지만 전체 면적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정환지 하거나 환지돼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해요. 너무 큰 땅 가졌다 해서 나가라.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틀린 게 2번인 거예요. 자, 3번도 한번 봐놔야 돼요. 잘 보세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이란 말 나왔죠? 부터 자, 단독주택이 뭘로 바뀌었어요? 다세대로 바뀌었죠? 지분 쪼개기가 벌어진 거죠? 맞잖아요. 100평의 땅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었다가 3층짜리 다세대를 바꿨다. 예를 들어 6세대로. 그리고 6분의 1로 지분 쪼개지는 거잖아요. 구분 등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럴 때 바로 지분 쪼개기가 나오는 거예요. 땅 한 필지를 한 명 가지고 있다가 6명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또 6개로 환지해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단독이 다세대로 바뀐다. 한 필지가 여러 필지 나눠진다. 그러면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검전호를 청산하거나 반지 지정을 뭐 할 수도 있다.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읽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한번 읽어보는 거고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 정도도. 그 다음 정비법. 우리가 정비법. 정비 기본계획 나오죠. 번다시.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틀린 것은 한번 볼까요? 29회 시험. 도시개발 채권은 또 나와가지고 여기 뺀 거예요. 내가. 도시개발 채권 있지요? 그건 뭐 하도 나와가지고 행안부 장관이 발행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가슴에 불을 좀 끄고. 여러분 진짜 여학생 여러분 그때 나 믿지 오빠 믿지 맛있는 거 사줄게 해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때 왜 결혼했지? 그때 오빠 믿지 해서 다 결혼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다 후회하고 우리 민법 개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민법을 개정해서 가족법을 혼인한 지 30년 넘게 산 사람은 자동으로 계약 해지된다. 어때요? 이런 점은 괜찮잖아요. 자동으로 둘이 양사자 간에 행복한 분위기에서 합의한다면 그러하지 않다. 어때요? 아무 말 없으면 어느 한방 전혀 행복 표정이 없어서 자동으로 혼인 취소되는 거 어때요? 속내를 표시하세요. 속내를. 이거 제일 찬성할 사람은 민법생일걸요? 가정폭력으로 그 양반은 목이 안 좋은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맞는 걸. 민법 다 끝났죠? 유일하게 사람 대우받고 파는 선생은 중개사법밖에 없어요. 무슨 비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정비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정비 계획 그렇죠? 그 다음에 정비 구역 자, 저 뒤에 오늘 관리처분 쪽에 내가 강의할 거 준비 좀 가지고 온 게 있어요. 혹 그 중에 또 지문이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몇 가지를 일단 보고 이 세 개는 한 방으로 외워야 되죠. 자, 요거 몇 년 단위로? 또 외우는 거예요. 5년마다 손보죠. 주민공단 며칠 이상? 14일 이상. 아유, 14일. 웃는 이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조합 만들잖아. 재개발, 재건축. 조합 이름으로 뭘 만들어야 될까? 그렇지. 사업 시행계획서라는 거 만들어야 되죠. 이것도 인가받아야지. 누구한테 가서? 에이, 정비법은 이렇게 시장군수. 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면 시장군수 등은 인가 전에 며칠 이상 주민공람? 며칠 이상? 14일 이상. 오, 며칠 내 인가 여부 통보? 60일. 아무리 오전에 했더라도 밥 먹고 나면 잊어먹는 법인데 절박한가 보죠. 자,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떨어지고 그때부터 120일 내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고 중앙신문에 공고하라고 그러죠?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요 사이 주는 거예요. 연장할 수 있고.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있죠? 철회한 사람도 있고 제외시킨 사람도 있고 그죠? 그 사람들은 손실보상 들어가야 되지. 며칠 내? 90일 내. 언제부터 90일? 관리처분 인가고시 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 그죠? 자, 그러면 분양 신청을 받고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야 되죠. 이 흐름을 개발법은 오히려 덜해. 정비법은 진짜 이 흐름을 알고 공부하면 되게 쉽게 문제 풀리는 게 많다는 거. 자,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인가도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가서? 똑같아요. 인가 신청하기 전에 사본을 보내서 며칠 이상 열람케 하고 그리고 인가 신청하면 며칠 내? 30일 내 인가 여부 통보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철거 공사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운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의 이전고시란 말 나오잖아요. 받을 거 받는 거 항상. 자, 민법 280조, 81조, 주임법, 상임법 4조, 9조 1항, 임차권자 등을 자동으로 보호하는 것들이 있지요. 적용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이때부터요. 그죠?
철거 들어가는 거. 이 시기를 정확하게 하는. 그래서 이때부터 사용 수익하지 마라 하는 말 나오는 거예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러면 객관식에서는 날짜가 나오는 게 정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얘 14일 이상, 얘는 30일. 한 14일 이상, 60일 내 인가외부 통보, 30일, 30일.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기준 딱 공부해 놓는 거예요. 틀린 것을 골라라. 자, 한번 볼까요? 도지사가 이 질문 자주 나오잖아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고 인정한 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제 아시겠죠?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자, 이게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한다. 5년마다. 맞아, 틀려요? 2번 지금 맞아, 틀려요? 전화할까요? 시험 한 2달 연기해달라고. 2달 연기 어때요? 아, 그냥 가죠. 뭐, 2달 연기한다고 되겠어요. 안 바뀌어. 지금 이 실력 그대로. 자, 내가 뭐라 했냐. 잘 보세요. 참 교묘한 문제거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얘들이 짜는 거잖아요. 인구 얼마 이상? 50만 이상일 때. 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하라고 할 때만 짜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얘들이 몇 년 단위로 짠다. 그리고 10년 단위로 얘들이 짰잖아. 얘들이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근데 왜 장관이 타당성 검토해? 자, 의도를 읽어야 돼. 분명히 수강생을 보다가 5년마다를 본다는 거 알거든. 앞에 거 잊어먹어버려요. 일단 여기서 맞다라고 하는 순간 14일도 맞고 계획기간 단축할 때 뭐 변경성이 좀 이상한데 하고 다 엄한 놈 조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여기다가 동그라미가 돼 있거든요. 딴 건 볼 생각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점령하면. 그러니까 엄한 놈 져줘야 되니까 4번 아니면 5번 죽이고 오는 거예요. 4번 아니면 5번 죽여야지 낯설니까. 근데 내가 봐도 사회복지 문화시설은 좋은 거잖아요. 저런 거 포함해야지. 그럼 5번 잡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출제자 의도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왜 타당성 검토해? 야들이 해야지. 야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뭐 하라고 보고하는 거지.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꼼꼼함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기출문제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보는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꼼꼼하게. 그리고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안 틀리지. 그래서 저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이, 흉측한 놈들이죠. 자, 주민공단 며칠? 14일. 그렇지. 이런 건 당연히 포함해야지. 그 다음에 이런 계획기간 단축하고 이런 것들 있죠. 절차 생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이거 기억이 하면 날 건데 이런 것들이 틀리라고 저는 문제.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런 거 생략하는 사유가 박스 이만하게 나와요. 누가 짜는지 틀도 몰라서 죽을 판에. 그러니까 이렇게 낼 때는 찍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 찍을 때는요. 숫자 나오는 거 찍으세요. 거의 대부분 숫자를 틀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틀리게 못하거든요. 틀리게 하면 반대로 표시되니까. 숫자.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마찬가지 시험장 가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정말 이거 틀려로 주는 문제다 싶으면 지문 5개 중에 숫자가 있다. 하나 내지 2개. 그럼 둘 중에 하나 찾고 숫자도 좀 터무니없어 보인다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숫자가 거의 답이에요. 20%거든요. 25%를 바꿔요. 25%가 더 이상하죠, 보기도.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복습한다고 안 한다고? 그럼요. 복습 안 해요. 미친듯이 책 찾아보지 말고 책에도 없는데. 자,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틀린 것은, 자, 주민공단 또 나오죠? 며칠 이상? 14일. 공부에 고시하고, 일반 연락, 이런 거 좋은 거잖아요. 이거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입로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 포함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자, 지역주택조합은 모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14일. 물건 사놓을 때 1개월 이상 사원을 들어가 봤는데 14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는 진짜 가벼운데. 그죠? 이 정도. 자, 이게 이제 28회 시험에 여러분 적어도
세계 정비 사업의 시행 방식, 누가 하는지, 그거는 이 시기에서 뭐 버벅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식구들 모아놓고 차려 해가지고 정비사업 세계 개념, 시행 방식, 시행자를 한번 떠들어 보세요. 그걸 녹화를 해, 휴대폰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 아니면 밴드에다가 올려주세요. 밴드에다가.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다가 내가 쓴 걸로 막내 아들한테 들고 있으라고 하고, 들고 있어도 읽어도 괜찮아요. 진짜 실력이 좋아질 텐데. 학교 갈 텐데. 자, 이 문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네 가지 방법 나오잖아요. 혼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옳은 것을 찾았네요. 시장 운수 등은 세입자 세대수가 떴어. 세입자의 소유자 2분의 1인 경우에 세입자 동의 절차 없이 LH 등을 시행자 정할 수 있다. OX. X. 왜 X? 2분의 1 미만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와, 이거 건축법에서 미만 이거 너무 훈련했네. 나 이거 안 쓰려고 그랬는데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나오죠. 그러면 네 가지 방식 있잖아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 등 정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 동의해야 되잖아. 뭘? 식구들 모아놓고 하세요 이게 진짜.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을 수 있다. 자, 토지 등의 소유자가 90명이에요. 그러면 얘들 동의 몇 명 얻어야 돼요? 3분의 2, 60명. 토지 등의 소유자가 90명인데 세입자가 40명이에요. 그럼 세입자 동의 몇 명 얻으면 돼요?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잖아요. 2분의 1이 안 되잖아요. 2분의 1이다. 이하잖아요. 안 받아도 되지. 이 문제 처음 봐요? 아닌데 이거 한 번은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따 봐봐요. 3분의 1로 또 나왔어. 맞는 말이요. 그 다음 정비구역 안에 기반시설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보존정비 계량, 환지 공급, 혼용도 되지. 그 다음에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 거주하게 하는 거 있죠.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 두 놈이지.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옳은 것만 골라봐라. 기억니까. 자, 근데 학생들은 옳은 것만 고르라니까 저 중에 하나는 틀렸겠지. 하고 예단을 하다 보면 숫자 나오면 또 잊어버리는 거지. 일부 기억을. 자,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일 때는 2분의 1까지는 세입자 동의 안 받는다. 그렇게 낸 게 사악하긴 하다. 그죠? 2분의 1. 2분의 1 미만인데? 2분의 1이잖아. 그건 넘네? 동의 받아야지. 너무 깊게 생각했다, 진짜.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오케이? 자, 또 볼까요? 정비사업 시행 방법 29회. 옳은 것만.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환지 맞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오피스텔 나오나? 29회. 좀 낫네. 재개발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으로 건축물 지어준 거 맞죠?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은 기억하고 이게 좀 낫다 아까보다. 아까도 좀 낫네. 여러분 이거 푼 거 또 푸도 또 틀려요. 복습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은 온전히 잘 때까지 오늘 이걸로 다 완벽하게 하고 주무세요. 괜히 또 찡알스럽게 민법 꺼내고 메뚜기처럼 개론 꺼내고 하지 말고. 그래봐야 실력 안 나요. 메뚜기 알죠 메뚜기? 여러분 도서관에 옛날에 메뚜기라는 거 있었잖아요. 2시간 딱 하고 다른 자리 주인 나타나면 딴 자리 가서 메뚜기처럼 하는 거. 공부를 안 했네 안 했어.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30회 때 옳은 거. 이것은 3번 조합의 명칭에는 무슨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안 써도 돼요?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자 정관 답은 1번인데 정관 내용까지 못 외운다 그랬잖아요.
정관의 내용을 물으면 그냥 일단 제껴놔야 돼요. 만약에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갈 내용 집어넣으면 그거 틀린 게 눈에 보이는데 위치 면적이 포함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장군수 등이 LH 등을 시행자로 지정했죠. 그러면 조합 니 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 그러면 고시 1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거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시일의 다음 날이지. 고시일의 다음 날이에요. 이건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인데. 자, 그 다음에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장 이사가 조합과 계약하나 소송할 때는 감사가, 이사가 아니고 감사. 그 다음에 5번도 기가 막히는 게 재건축 나왔죠, 지금. 오피스텔 지어주죠. 준주거 상업지역, 오케이. 맞죠? 끝까지 안 보면 큰일 나요. 얍삽이들, 여러분들은 1번이 답이었다는 사실도 기억 못 하거든. 페이지 넘어가면 막 기억이 안 나.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이 문제도 의도가 보이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보통 사람 넘어가거든. 오피스텔 지어줄 수, 준주거 상업지역 이외라고 누가 생각을 하고 있어.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준상이. 상업지역, 모든 상업지역, 준주거. 자, 그 다음 또 정비사업, 옳은 것은 32. 야, 32. 이거 봐봐, 3분의 1 또 나오지. 아까 2분의 1, 그죠?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2분의 1 이하네. 그죠? 시장군수 등은 LH 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세입자 동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벌써 두 번째인데 한 번은 또 통째로 나왔다니까 이게 박스 3개 채우는 거. 자, 3분의 2가 제일 높죠. 그 다음 과반수가 높지. 그 다음 2분의 1이지.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는 거예요. 1번 틀렸네요. 2번은 그래도 알지.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해서 하지만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30이 아니고 20인. 자, 이놈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받고 3년 됐으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시장군수 등이 재개발을 직접 할 수 있는 사유하고 정비구역에 해제하여야 한다는 거 있죠. 그거하고 논리 모순된다고 내가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거든. 정비구역에 해제 있죠, 해제. 자, 예정지 푼다. 기본계획에 따라 예정구역 지정하고 몇 년 된 날까지 구역 지정 안 하면 예정지 풀어. 3, 2, 3, 2, 3, 5, 3, 2, 3, 2, 3, 5. 그 3이 바로 예정지 푸는 거예요. 나왔죠, 3년?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든다. 2년, 2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다 그러면 3년. 자, 제일 중요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죠? 3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재개발을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한다. 그럼 구역 지정하고 5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하여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 8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는 사유. 그 중에 얘가 세 번째거든. 천재지변. 두 번째게 예정된 정비사업 시행 예정부터 2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에 인가 신청 안 하거나 위법부당할 때, 이때 재건축은 제외하고 바로 이거예요. 추진위원회 승인 떨어지고 3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하고 3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비키라고 우리가 하겠다고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사유. 해제 사유하고 충돌되잖아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써먹었단 말이에요. 3년인데 2년으로 바꿔가지고. 이 부분 한번 읽어 놓으셔요. 자, 추진위원회 아직 정답 안 나왔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거든. 토지 등 소유자가 200인이면 5명의 이사를 둬야 한다. 먼저 틀려요. 100명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5명 이상 이사 두는 거 맞죠? 추진위원회는 이사가 없잖아. 한장하는 거야. 조합이만, 조합. 그러니까 엄청난 하이 레벨을 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걸 참 이렇게 비비비 틀어놓고. 추진위원회 단계는 조합 위원장 한 놈하고 감사를 둔다 그랬잖아요. 이사는 조합이 만들어져야지. 조합장 이사 감사. 네, 기가 막히는. 또 100인 초과 이렇게 또 아니야. 200인인 경우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수험생들은. 200인? 100인 넘잖아. 이렇게 하라고. 자, 이사는 몇 명 이상?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상. 100명 초과하면 이사는 5명 이상. 그거 말로 떠들으라고 그렇게. 임원의 임기는 몇 년? 3년. 연임은? 연임 할 수, 연임 할 수 있나요? 한 번 하고 또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연임 가능하다니까요. 연임 가능. 그건 너무 쉬운 건데. 주민대표회의, 토지등 소유자 과반 동의 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과반 동의 얻어서 동의 얻어봐도 이건 외워놔요. 과반 동의 얻고 위원장, 부위원장 한 놈하고 한 명 이상, 3명 이하 감사. 정답이 이놈이죠. 이게 난 구간이에요. 얼쩍 전리 가라고. 심리전이 이게. 자, 정비사업 조합에서 자 28회 시험에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 자, 찍으란 얘기지. 찍으란 얘기예요. 보통 4번 찍습니다. 정상금 분할, 정상금이 왜, 그죠? 그래서 법정 의결 종족수 완화에 관한 것은 정관이 없는데 그냥 이런 것들 복습하지 마시고 그냥 정관의 내용 뭐 이렇게 어떻게 다 외웁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얘도 못 외우고 얘도 못 외우고 관리처분격도 더듬더듬거리고 그죠? 정관까지 우측에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드디어 우리 잘하는 거 나왔어. 그죠? 드디어 잘하는 거. 재개발 나왔죠? 재개발 뒤에서부터 1, 2, 3, 4만 알아도 답 나왔네요. 뭐 답 나왔지 뭐. 그죠? 답 나왔지 뭐. 뒤에 거 뭐. 자, 여러분 저 정관 변경할 때는 과반수 의결로 변경하는데 조합은 자격, 제명, 위치 면적 바꾸는 거, 시설, 시공자, 설계자 변경 관련된 건 3분의 2. 그래서 조합은 자격에 관한 사항 변경할 때는 3분의 2. 여기 외우는 거예요. 기출문제 통해서 어차피 기출된 걸 써먹습니다. 자, 또 30회. 아유, 이거 뭐 여러분들 저 1301호 아줌마 재수없이 이문돼가지고 잘난 체 하잖아요. 우리 그건 알고 있죠? 저분 얼마 동의 받으면? 보통은 5분의 1 받아야 되는데 5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하는데 해임을 하고 싶다. 임원의 해임. 이런 것들은 10분의 2. 그래서 해임 나오면 재수 없는 1301호 아줌마 자른다 생각하면 돼요. 1301호 아줌마는 내일 모레 50인데도 몸매 날씬하고 이쁘고 애도 공부 잘하고 남편도 잘생기고 돈도 잘 벌어주고 밤 11시 넘어서 들어오고 항상 11시 전에 들어오질 않아. 얼마 좋아. 저녁밥 안 차리고. 맞죠? 그냥 6시 반 되면 딱 집에서 밥 차리라 그러고 밥도 꼭 차려준 거 먹고 미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삼식이 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맞잖아요. 나중에 밥 새끼 다 차리라고. 상상만 해도 무섭네. 저는요 강의 없어도 여기서 다 놀다가 밤 11시에 가잖아요. 절대로 가서 밥 절대 정자 안 먹었다 그러면 조용하게 텔레비를 크게 틀어놓고 혼자서 조용히 챙겨 먹고 설거지 해놓고 가요. 밥 차려달라고 맞아주는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중개사 보수님을 자꾸 얻어먹는 것 같은데. 자, 이거 10분의 1. 며칠 전까지 7일 전. 여러분 문제 풀 때 외워놓는 거예요. 보통은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합니다요. 해임 등을 할 때는 10분의 1. 우리가 재개발 또 나와서 재개발 31에 2분의 1, 2, 3, 4. 재건축 나왔죠? 재건축이 두 가지지. 보통은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이렇게. 단지가 아닌 구역이 포함됐단 말 나오면 손가락 4개 펼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 면적 3분의 2, 4분의 3, 3분의 2 하면 끝. 4분의 3, 3분의 2. 그래서 얘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 나올 때가 됐잖아요. 얘가 마지막이니까 30일에. 그럼 30일에 나온 거 똑같이 안 내고 얘는 안 내고 재건축 정상적인 거. 동별 과반수 있죠? 번호. 주민대표회의가 30일에 시험 나왔는데 정답은 5번이 쉬워요. 봐봐봐요. 상가 세입자는 시행자가 철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없나요? 상가 세입자 있는데 철거할 때 세입자 너 가만히 있어.
화염병 듭니다. 화염병. 가스등도 이게 용산 참자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입자도 이렇게 제출해야지. 답은 쉬우니까. 자, 문제는 여기 주민대표회의 5525 5명 이상 25명 이하 과반 동의 얻으면 해요. 오케이? 이거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아까 나온 거 위원장 한 놈, 부위원장 한 놈, 그 다음 감사 1명 이상 3명이야. 이거 아까 나왔잖아 이거. 자, 32회 때 잘 보세요. 이제 다시 허리 안 펴고. 에이, 그건 뭐 4시간 수업은 일도 아니죠. 정비법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냈잖아요, 지금. 32회. 그럼 33회도 이거 또 낼까? 도시개발법이지. 도시개발. 그죠? 기출된 걸 참고해서 문제 만들거든요. 얘를 피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똑같은데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지금 조합 임원회 선임 해임 합병 해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해산이라도 사업 완료로 있는 경우는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건 되지. 없는 거 찾아봐. 나머지 안 되는 거. 이게 정답인데,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개발법에서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없는 건 5개밖에 없어요. 정계환, 땅 뽑고 임원 선임하는 거 있잖아요. 합병 해산. 이건데 정비법은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정비법도 공통인 게 보세요.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이라고 그랬죠. 개발계획, 환지계획이잖아요. 정계환, 정관, 여기도 정관 똑같거든. 근데 개발계획은 여기 없으니까 환지계획이 관리처분계획이거든. 그 다음에 임원회 선임 해임, 합병해산 다 똑같거든요. 똑같이 가면 돼요. 그래서 이건 32회, 33회에서는 아마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주거환경, 주택공급,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옳은 것. 주거환경, 요것은 관리처분계획인데 주거환경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세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건 아니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해야지. 그것도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는. 사업시행계획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2번 잘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면 임대주택이란 말 나오죠. 재개발 임대주택이라고 외우세요. 재건축 임대주택은 없어. 잠깐 쓰지 마세요. 보세요. 저 7단지 재건축 들어가 볼까요? 1000세대 1:1 재건축이 원칙이잖아요. 용적률 증가가 없으면 임대주택 지을 게 없지. 용적률에 어드밴티지 주면 그 주어진 용적률의 30% 임대주택이 이런 거 나오는데 보통 그런 말 없잖아요. 재건축은 임대주택 지을 게 없다니까. 1:1 재건축이니까 재개발이 가능해요. 재개발에 임대주택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 임대주택이 재건축 아니에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수해야 될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운수부 청장, LH 등원이다. 자, 여기는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임대주택은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시도지사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한다. 처음 들어보죠? 자,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얘는 맞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아는 거.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 건설할 때 공급 대상자의 주택, 남은 주택이 있으면 그 외지. 이건 지극히 상식이잖아요. 없다고 해서 말이 안 돼. 그거 남는 거 어떡하려고? 뜯어먹을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상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주택의 전용면적 60을 넘지 않는 경우에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있다. 60 이하 한 채 더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몇 년간 못 팔아먹고? 3년간. 우리 아는 거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게 PPT 작업을 내가 했는데, 이 글씨 처리했는데, 내가 항상 이래서 국정원에서 뭔가 사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글씨를 안 했거든요. 굵은 글씨를 했거든요. 저 글씨 똑같이. 볼드체로 했는데, 이 희한하네. 파일이 옮겨지면서 글씨 자동으로 바뀐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여기서 한번 요거 하고 그 다음 해설 또 있어요. 꼭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장원수구청장, LH 등이라고 돼 있죠. 아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임대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문제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면 인수해야 한다. 장관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우선해서 인수하도록 돼 있어요. 중앙정부에 가는 게 아니잖아. 자치단체 가야 되는데 시도, 시군구청장이 예산, 인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우면 장관한테 가서 장관이 가라는 거 아니야. LH 등을 인수자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 임대주택 나오면 재건축이 아니에요. 재개발이에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한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군구, LH 등은 또 나오죠. 똑같이. 정비구역의 세입자와 누가 세입자, 세들을 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면적 이하의 토지를 주택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아까 임대주택 있지 인수한 거 임대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합니다. 누가 요청하면 세입자가 요청하거나 면적 90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란 말 나왔죠. 얼마 미만? 90. 이번 시험에 100으로 바꿔서 냈거든요. 90제곱미터 미만을 토지한 사로서 건축물 없이 땅만 가진 사람이나 그 다음에 바닥 면적 40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해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이 사람은 토지는 없는 사람, 지상권 있고 이런 사람이 요청하면 세입자하고 90 미만의 땅 가진 사람, 건물은 없고 건물은 40 미만 가진 사람, 땅은 없고 이 사람들이 세입자하고 이 사람들이 요청이 있으면 그 임대주택 일부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토지 임대부 분양이란 말 나왔죠. 땅은 빌리는 거, 건물만 받는 거. 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한다라고 장관. 엄한 것들이 굵게 돼버렸네. 야들이네, 얘들. 자, 아까 요 문제가 28회죠. 28회 요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면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인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군구, LH 등은. 그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일부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전환하여 공급하라고 돼 있죠. 자, 시도의사 요청하나요? 자, 세입자 어디 갔어? 자, 한 번 더. 세입자하고 90 미만 땅 가진 사람, 40 미만 건물 가진 사람 있죠. 얘들이 요청하면 토지 임대부 시도의사 요청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도의사가 뭐가 아쉽다고 토지 임대부를 바꿔주세요 요청하냐고. 그 문장 속에 몰라도 조금 그렇게 표시를 찾아내야 되거든. 이 지문. 시도지사 요청한다고 시도지사 못 하려고 장관한테 가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하세요 하겠나고. 그죠? 세입자 아니면 90 미만, 40 미만 건물만 가지고 땅만 가진 사람이 요청한다면. 자, 한번 읽어놓고 자, 그 다음에 해설 잘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관리처분, 이것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받고 변경할 때 신고하는 것. 되게 쉬워요. 관리처분 인가받고 변경할 때도 인가받죠? 경미한 변경은 신고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봐봐요. 이런 것도 주워 먹는 문제. 계산 차고 오기 누락이란 말 나왔었죠? 조서에 단순 정정할 때는 신고하는데 불이익받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자가 있을 때 말이 안 되죠. 불이익받는 자가 있으면 경미한 변경이 아니지. 소송하지. 경미한 변경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은 좀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보세요. 30회 시험 나왔는데 보세요. 분양 공고란 말 나왔죠? 어떻게 이걸 다 외웁니까? 관리처분계획 내용도 못 외우는데 분양 공고할 내용이 아닌 거 찾아봐라. 분양 공고가 뭐요? 이런 사람이 여기 와서 언제쯤 이런 방법으로 요걸 분양 신청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양 신청할 사람이 누구냐? 어떤 식으로 어디 가서 언제 뭐를 그죠?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분양 공고할 때 사항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서 짤 때 내용이에요. 저 뒤에 있게 그죠? 분담금이라고 해서 나중에잖아요. 분양 공고를 하고 분양 신청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짜잖아요.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리처분계획을 짜서 그 내용에 분담금 추산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공고를 미리 하고 분양 신청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잖아요. 분양 공고할 내용이 아닌 거 찾아봐라. 그럼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분양 공고하고 아무 관계 없지요. 저 뒤에 관리처분계획 짰을 때 들어갈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정비법은 흐름을 모르면 답답하게 진짜 이게 진짜 눈 감고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가 어떤 식으로 어디 가서 언제 뭘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돼요. 자, 또 관리처분계 볼까요? 1번, 2번 특별할 게 없고 1, 2, 3번 읽어보는데 자, 요거 사업 시행자는 이것도 뭐 이게 보리죠 쉬운 거니까 제 조합이 아까 임대주택은 재개발이라고 그랬죠. 아까 나온 거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 국토교통 장관이 우선 인수합니까? 장관, 시도, 시군구, LH 등이 그죠? 그러니까 아까 나온 집 28에 나온 걸 또 써먹었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32에 시험 나온 거. 지분형 주택이란 말 나오죠? 분양 신청 기간의 연장은 며칠? 20일.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3명이 하나의 토지 공유 몇 개? 하나 줘야지. 하나. 이 두 개는 알죠? 알아?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라. 시장군수 등은 정비구에서 면적 얼마 소유? 90 미만. 건물은 40. 그죠? 32회 때 그걸 한번 써먹었는데 90을 100으로 90 미만 토지를 소유한 자로 건축물 소유하지 않은 자 요청이 있으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하여 공급하라고. 아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분형 주택이 뭐냐? 자, 요거. 자, 아우, 진짜 속상하네. 고쳐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어디 한 군데 더 남았는데, 지금. 이거 희한하네. 자, 지분형 주택이란 게 요새 좀 화제가 돼서 그래요. 불났다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LH라는 말 나왔죠. LH 등인 경우에는 분양 대상자와 시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LH가 주택의 절반을 소유하고 분양받을 자가 절반을 가지는 그러니까 돈이 5억이 필요한데 2억 5천만 있으면 되잖아요.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지분형 주택은 LH 등이다. 얘들이 할 때. 그래서 LH 등이 절반 가지고 너는 그러면 절반만 내라. 그리고 네가 독점적으로 이용해라 이거거든요. 지분형 주택. 지분형 주택으로 지을 때는 전용 면적 외워놓으세요. 얼마 이하로 지어라? 60 이하. 지분형 주택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 60, 이건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써먹으니까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한정합니다요. 자, 지분형 주택 규모는 전용 면적 얼마 이하? 60 이하. 아이고, 하는 거 되게 쉬운데. 이건 워낙 교과서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관리처분이가 저 뒤에 그것도 두툼한 교과서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시고 이 두 개는 알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전혀 얼토당토 하는 걸 끄집어낸 거예요. 얘는 다시 안 나올 것 같아요. 조합은 5분의 1 이상의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사람부터 15일 내에 관리처분계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5분의 1 이상의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사람부터 15일 내에 타당성 검토 요청하면 따라야 한다. 한번 체크. 아니 이런 것들 해설지에 다 있어.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얘는 안 해도 괜찮은 게 요거는 외워놔야 돼요. 지분형 주택은 얼마 이하로 지어라.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아무래도 자 여기에 재개발 임대주택 있죠. 조합이 요청하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장관, 시도, 시군구, LH 등이 인수하는 거예요. 장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도 시도, 시군구청장이 우선 인수하는 거예요. 야들이 여력이 안 되면 국토교통 장관 찾아가서 LH 등 보고 인수자 지정해달라고 뭐 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다. 알아놓고.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자, 국토교통 장관, 시도, 시군구, LH 애들이 아까 임대주택 인수자잖아요. 세입자하고 자 90 미만 토지를 소유한 자. 90 미만 건물 없이. 자, 건물은 40 미만 토지는 없이 야들 세입자하고 얘들이 요청하면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라. 90 미만 가진 사람, 40 미만 가진 사람이에요. 땅은 90 미만, 건물은 40 미만. 지분형 주택은 전용 면적 얼마 이하? 60 이하. 이렇게. 아까 얘기한. 한번 한잔 먹고 마지막 시간 갑니다. 왜 7시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